온타리오주 정부로부터 라이센스 이전을 승인받으면 무궁화 한인 요양원은 한인들이 주인이 됩니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인수추진위원회는 예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법원도 아리랑 시니어센터의 무궁화 요양원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이제 모기지 선정과 정부 승인만을 남겨뒀는데 이 모두는 한인사회가 발벗고 나서준 덕분입니다. 지난 6월 29일까지 모아진 기부금은 515만 8,408달러입니다. 2017년 환불후 잔액 82만 5천 달러와 넉 달간 모아진 382만 7,461달러에 약정금 50만 5,947달러가 더해진 액수입니다. 이 중 450만 달러가 다운페이와 기타 경비로 지출되고 나머지 64만 달러는 추가 예비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화요일 열린 설명회에서 인수위는 요양원 인수 가능한 노인복지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재택 노인들을 찾아가 목욕이나 가사, 신체 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한식을 배달해주는 밀스온 힐스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요양원 침상도 늘려나가는데 이를 위해 인수위는 무궁화 요양원 건물 2, 3층에 침상을 늘릴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인수위는 무궁화 요양원은 어느 한 단체의 것이 아니라 한인 사회가 주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캐나다 데이 연휴 기간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전날 284명에 이어 어제는 200명 늘었습니다. 또 이 기간 28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이틀간 신규 환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워터로에서 가장 많은 97명이 나왔고 그레이 브루스도 69명이 늘었으며 토론토는 64명입니다. 온주는 캐나다 데이 연휴에도 백신 접종을 가속화했습니다. 덕분에 온주민 510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해 42.3%를 기록했고 1차 접종률도 78%에 육박해 했습니다. 지난주 18세 이상의 2차 사전 예약을 시작한 온주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2차 백신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이를 10대 청소년에겐 파이자 백신이 제공됩니다. 이런 가운데 토론토의 2차 접종률은 온주 평균보다 높은 45%에 달했으며 1차 접종률도 77%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률은 높아가지만 연방과 주정부는 여전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주는 캐나다에서도 델타 감염자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온주에서 확인된 델타 확진자는 1,995명으로 캐나다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단계 영업이 재개된 지난 수요일 온주의 쇼핑몰엔 많은 쇼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활성화된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직장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각주 정부가 속속 방역 고삐를 풀면서 직장 복귀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응답자 5명 중 4명이 재택근무를 선호했습니다. 단 1명만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또 현재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 35%는 회사 출근을 요구하면 그만두겠다고도 답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무실 출근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재택근무 선호 경향이 높아지면서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기업들도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거나 유연하게 바꿀 것으로 전문가는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 근무 대신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거나 또는 2명이 일을 나눠서 하는 분담 노동 등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재택근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40%는 재택과 사무실 근무 병행을 선호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은 직장 동료가 미접종자라면 사무실 출근이 불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는 고용 형태도 맞춤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에선 디지털화에 일자리가 증발할 수 있고 보안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재외공간과 주 캐나다 한국문화원이 합동으로 2021 한국영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달부터 10월 30일까지 넉 달 동안 단편과 독립영화에서 최신 영화까지 다양한 한국 영화를 온라인으로 소개합니다. 이달엔 밴쿠버 총영사관과 토론토 총영사관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이 출연한 개춘 할망과 미나리, 여배우들 이외에 결백과 미스터주, 반도, 이웃사촌 등을 상영하고 8월부터 10월엔 대사관과 몬트리올 총영사관 등이 주관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영화 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대) 젊은 남성이 온타리오주 놀속에서 납치당한 채 자택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달 27일 밤 10시쯤 놀속 셰퍼드와 영스트리트 남쪽에서 대화를 걸어 차로 유인한 23세 남성을 총기로 협박 납치한 뒤 피해자 집으로 가 귀중품 등을 훔치고 피해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몸값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서 피해 남성을 구조한 경찰은 지난 수요일 토론토와 해밀턴에서 16세와 17세 청소년과 19세와 36세 남성을 붙잡아 납치와 가중폭행, 차량 절도 등 46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일당이 몸값을 받았는지 피해 남성이 어디에 사는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사건 현장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용 남동쪽 플레밍턴 파크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에글링턴과 덤밀스 인근 벤돈 플레이스와 그레노블 드라이브에서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두 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한 명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토론토 경찰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가운데 비슷한 시각 토론토 시청 주차장에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이들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에 치여 평상복을 입고 있던 베테랑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용의자 1명을 붙잡은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살인적 폭염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온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산불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차로 3시간 거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산발적으로 번지며 얼마 전 기온이 49.6도까지 치솟은 리턴 지역을 덮쳐 지난 수요일 오후 6시를 기해 리턴 북부와 릴로에 지역 주민들까지 약 100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이날 연기가 보인 뒤 20여 분 만에 마을 전체가 불구덩이로 변하면서 리턴 지역의 주택 대부분이 불에 전소됐고 병원과 연방경찰서까지 불에 타 마을의 90%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젯밤엔 캄롭스 지역 곳곳에서 번개로 인해 산불이 번지며 일부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하루 새 60여 곳에서 산불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비시주를 강타한 기록적 불볕더위에 25일 이후 닷새 동안 486명이 숨진 데 이어 산불이 번지면서 비시주는 올여름 또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건국기념일인 어제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기숙학교 희생 아동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캐나다 데이 행사 대신 희생 아동들을 애도하는 시위를 벌였고 임시 추모 공간을 마련해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크랜브럭 근처 세인트 유진 기숙학교 예터에서 182명의 표식 없는 무덤이 또 발견돼 지금까지 1,100여 구의 아동 유해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전국의 카톨릭 교회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들이 잇따르자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과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만 방화 등은 용납할 수 없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원주민 학대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